자, 우리가 소유, 꿈, 사랑을 통해서 만든 행복이 굉장히 파도에 쉽게 실려갈 때가 많이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이 성을 잘 쌓을 때보다 이 파도를 더 잘 막을 때 오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닐까? 그래서 우선 이 파도의 정체를 분석해보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파도의 정체를 찾았었는데 그게 바로 악함이었지.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악함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나눠서 봤어. 첫 번째, 타인의 악함.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이 우리의 행복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 행복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나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악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악함 때문에 내 행복이 방해받기도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을 망치는 또 다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어. 그 두 번째가 뭐였지? 바로 지난주에 보았던 죽음이었지. 그치?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참 행복이 오기가 힘들다. 특히나 죽음이 만드는 이별에 대해서 같이 봤어. 그 이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이고 끔찍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이별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행복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 어, 노트들을 봤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본다면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생명에 부담이 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셔서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지만 언젠간 현실로 다가올 거란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맞아. 분명히 언젠간 현실로 다가올 일이겠지. 마주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겪고 났으니까 아유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언젠간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게 없는 척하면서 사는 것뿐인데 참 이거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너무너무나 위태하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쩔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별로 신경 쓰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쩔 수 없다는 점 또한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간 이야기였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요. 어차피 사람들은 죽어요. 사람들은 이별을 하기 때문에 그 있는 기간 동안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좋게 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그냥 그렇게 없는 척할 뿐인 거지. 그래, 뭐 언젠가 떠나갈 테니까 지금 소중하게, 지금 우리 함께 화목하게. 이걸 통해서 뭔가 그 허물을 극복해보자, 그 이별을 극복해보자라고 하기에는 막상 그 이별의 순간이 다가온다면은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귀하게 보냈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슬프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죠. 쿨하게 인정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딱히 정답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공포.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별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얘기해 보려고 해. 죽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포,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 일단 우리는 죽음이 왜 공포스럽다라고 느낄까? 왜냐면 죽음의 시기를 절대 알 수가 없거든. 자, 죽음이 언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을 거야. 희망하는 죽음의 시기. 뭐 아마 보통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 아마 요런 죽음을 떠올리겠지. 이제 흔히 자연사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90 정도 돼가지고 내가 할 꿈 이루고 돈도 다 벌고 삶을 그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누워가지고 첫째 왔느냐? 네. 둘째 있느냐? 네. 셋째 왔느냐? 네. 그래. 내가 첫째에게는 나의 기업을 물려주고 둘째한테는 내 건물을 물려주고 셋째한테는 내 땅을 물려주고 네, 이런 죽음을 모두가 바랄 거야. 이걸 보고 흔히 자연사라고 하지.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연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했던 죽음 중에 자연사의 비율이 몇 프로인지 측정해 봤거든. 보니까 4.7%에서 5.3%밖에 안 돼. 즉 100명 중에 5명만이 자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95명은 그 자연사가 되기 전에 뭐 사고가 되었든 병이 되었든 모종의 일로 좀 더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죽는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잔인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자, 신생아들이 막 태어나잖아. 이 중에서 정말로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가 100명이라면 5명도 안 된다는 거야. 이 애기들 중에 95명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혹은 그게 굉장히 이른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즉 그거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
준비한 시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걸 떠올린다면 참 가슴이 갑갑해지는 것 같아. 뭐 좀 재수없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오늘이 될 수도 있겠지. 나는 이 영상의 편집이 끝나고 이제 학교로 출근하러 이제 너네 대면 수업을 만나러 갈 건데 그 가는 길에 내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예상하는 좀 이때면 좋겠다. 자, 죽음은 그런 시기를 고려하지 않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나타날지 모르는 게 바로 이 죽음이야. 자, 그다음 죽음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그 내가 늘 떠올리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우주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요만한 사람이잖아. 그렇지만은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우주처럼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특기, 사람마다 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취향. 나는 뭐 민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탕수육 부먹을 좋아하고 찍먹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나는 뭐 20대 중반쯤에 뭘 할 거고 후반쯤에 뭘 할 거고 당장 내일 뭐를 할 거고 다음 주에 뭐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 친구들, 뭐 연인들, 그 다음에 뭐 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나중에 이런 걸 만들 거고 이런 거를 뭐 이루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생각, 나는 뭐 이런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막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파헤치다 보면은 정말로 우주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하나는 굉장히 많은 것 생각과 많은 꿈과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죽음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한 번에 지워버리지. 이게 바로 죽음이 무서운 이유야. 너무 허무하거든. 그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지.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저녁에 노을이에게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로 했거든. 왜냐면 노을이가 무한의 계단이란 게임을 요새 시작했어. 신기해가지고 내가 그거 200선 넘으면 과자랑 아이스크림 사줄게 했는데 아까 넘은 거야. 나 넘을 줄 몰랐거든. 그거 꽤 어려운 게임이야. 난 내일 저녁에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줄 거야. 그런데 죽음이 내 어떤 그런 계획과 꿈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아니지. 그냥 난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었던 책, 만들고 싶었던 음악, 하고 싶었던 강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죽음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겠지. 그런 사례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있는 사람은 조은영 감독이라는 사람이야. 아마 너희들 대부분은 모를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감독이냐면은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분이 영화를 찍어서 스케이트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1998년에 대한민국 영화 중에 최초로 칸 영화제의 경쟁 부문작에 초청을 받아.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여성 감독이야. 그래서 2002년에 결혼을 하고 또 새로 영화를 추진하고 있었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려고 한 3년간 정도 계속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03년에 사망을 해. 어떻게 사망했을까? 화장실에서 비누를 밟고 미끄러져가지고 사망을 해. 너무 허무하지 않니? 굉장히 젊은 나이에 영화제 초청을 받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작품이 얼마나 더 위대할진 상상도 못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죽음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특기와 세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죽음에는 눈도 귀도 없다. 그냥 모든 걸 한 번에 다 지워버리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허무한 일 같아. 너희들도 당장 다음 주에 계획이 있을 거고 다음 달에 계획이 있을 거고 내년에 계획이 있을 거고 그 미래의 계획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죽음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지. 죽음이 다가온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사라지고 말 거야.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걸 한번 보면 좋겠는데, 자, 요거는 2500년 10월의 달력이야. 자, 근데 이때 10월이 얼마나 참 그 재수가 없냐면은 10월 3일이 개천절이야. 일요일. 휴일이 일요일하고 겹쳐버렸지. 개천절이고 또 10월에 휴일이 하나 더 있지.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이야. 자, 근데 이때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토요일 날도 추석이 겹쳐져 버렸어. 그래서 이때는 금, 토, 일 이렇게 추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추석이 주말, 9, 10을 다 잡아먹어서 원래는 굉장히 휴일의 황금기여야 될 10월이 휴일이 굉장히 메말라 버린 시기가 되는 게 바로 2500년 10월인 것 같아. 참 재밌지?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디 있어? 2500년 10월이래. 그러면 우리 중에서 나를 포함해서 아마 살아있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 떠다니나? 잠들어 있나? 사라져 버리나? 나는 이게 바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 세 번째, 소멸이라고 생각해.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믿음들이나 어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소망들은 많이 있지. 자, 그런데 일단 과학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굉장히 수많은 과학자가 인간의 사후의 존재 혹은 영혼의 존재를 탐구해 보겠다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 두 명 있지. 스티븐 호킹하고 리처드 도키스 이 두 사람이 단적으로 얘기했어. 아무리 찾아봐도 영혼의 존재 혹은 사후에 어떤 세계나 어떤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한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죽어서 소멸한다? 내가 사라진다? 그건 어떤 기분인 거지? 이건 잠자는 거? 그것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 영원히 다시는 깨지 않는데. 아니,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내가 세상에 없다. 그건 어떤 기분이지? 너네 혹시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다시 한번 가본 적 있니? 가면은 반겨주는 선생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직 학생들이 날 기억하기도 할 거야. 언니 왔어요, 오빠 왔어요, 뭐 하면서 반가워 반가워 인사하고 선생님 왔어요. 그래 대학생들 되니 멋있어졌네. 막 이렇게 인사를 할 거야. 근데 중학교를 가면 좀 달라지지. 일단 학생들은 날 다 모를 거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몇 분만 나를 기억을 할 거야. 근데 초등학교를 가면 더 얘기가 달라지지. 초등학교에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돼. 아무도 나를 기억 못 하거든. 아니 분명히 내가 여기서 쌓았던 추억도 있고 분명히 저 건물에서 뭐도 했었고 뭐도 했고 다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 못 해. 마치 내가 거기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 초등학교에는 이제는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죽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 그때까지는 뭐 내 흔적도 좀 남을 수 있겠고 나를 누군가 기억한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그때는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치 이 세상에 그냥 찍고 간 없었던 존재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궁극적인 공포를 준다고 생각해. 내가 소멸한다? 소멸한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 소멸하는 거 별거 아니지 않아요? 그냥 뭐 잠자는 거 같겠죠. 그냥 뭐 내가 자는 것처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기가 당장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그냥 먼 미래 일이니까 잠자는 거 같겠지.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자면은 다시는 눈을 못 뜰 거야. 오늘 저녁에 자면 난 그대로 죽어. 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두려운 건 뭘까? 그렇다면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일 나는 어디 있게 되는 걸까? 근데 만약에 소멸이 답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한테 그것이 궁극적인 공포로 다가오게 될 거야. 그리고 동시에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들게 되지. 내가 그렇게 그냥 사라져 버릴 존재라고 한다면, 그렇게 소멸해 버릴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지? 내가 의미 있게 혹은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지? 진짜 우주 같은 공간 속에서 정말 이 넓은 우주 공간 속에서 내가 그렇게 짧게 있다가 죽고 나서 소멸해 버린다. 그래 뭐 그게 맞다라고 치자고. 근데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삶을 의미 있게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궁극적인 회의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판타지 세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지. 이 죽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언젠간 이 미지의 세계로 나를 반드시 데려갈 거라는 거야. 내 멱살을 잡고서. 우리는 그 시기를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것, 그다음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것.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이게 행복이다. 근데 이게 다인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럼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재석이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까 안 할까? 궁금하다.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이게 외면이라고 그래야 되나? 회피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예, 뭐 약간 그런 것도 좀 듣고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긴 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아니면 아이고 나 죽음이 안 무서워. 나 일단은 죽는 죽음을 거지.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좀 깝깝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 혹시 환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의 모든 게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좀 슬퍼. 그거 생각하면 좀 깝깝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말아버려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는데 인생 길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면 길이라는 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은 태어나는 거고 끝은 죽음인데 시작과 끝이 규명이 안 되면 중간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태어난지 몰라,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살자.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계속. 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혹은 왜 살아야 되지에 대한 질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 아파트인데 좀 재밌는 거를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기가 새벽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고 그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 지금 여기 불은 꺼져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여줄게. 경로당. 이 두 시설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두 시설이 붙어 있는 게 참 뭔가 신기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친구들이 생활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이제 생명을 마감할 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저기 어린이집에 시작해서 여기 경로당에서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이지만은 여기 이 두 건물의 시간차는 엄청나게 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거대한 순환을 이루는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이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고 태어나고 마감하고. 그래, 어찌 보면 그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하나의 서클을 이루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한번 떠올려보자. 나 개인은 그래, 내가 태어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경로당에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 우리는 어디를 가게 되는 걸까? 저 경로당에 지나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밖에 없겠지. 그건 바로 죽음일 텐데 그때 우리는 어디 있을까? 그때 나는 어디 있고 그때 너는 어디 있을까? 그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는 사이일까? 아니면 서로를 떠올릴 수 있는 상태인 걸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나 막막하고 굉장히 궁극적인 공포로 우리를 갖다 주는 것 같아. 내가 소멸한다, 사라진다. 그리고 그게 그냥 어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반드시 언젠가는 올 사건이라는 거지.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얘기할게. 안녕.